안녕하세요. 송환중학교 3학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자,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여러분 학교 오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수학 수업은 동영상 강의가 일주일에 3번, 몇 번? 3번 올라갈 거고요. 이 강의를 일주일 내에는 꼭 들어야 출석이 인정되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그 날짜에 꼭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약속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학 수업을 듣고 나면 과제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형성평가.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로 풀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과제는 수학 포트폴리오인데 수업하는 내용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학 노트 준비되어 있죠? 수학 노트에 필기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검사할 거니까 과제도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학 수업 교과서 대단원 1 실수와 그 계산을 함께 보도록 하죠. 교과서 펴주세요. 자, 실수와 그 계산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넘겨보면 새로 발견한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1단원 제곱근과 실수가 나옵니다. 거기 위에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요 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자연수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될까요?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있을까? 요런 물음에서 요 단원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수라고 하면 자연수 그리고 분수만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수와 분수 중에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를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옛날 사람들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순환소수를 찾긴 했지만 실제로 이 수를 제곱하면 2와 거의 같지만 정확하게 2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어떤 수일지 한번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히파수스의 얘기 들어보셨죠? 히파수스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연수도 분수도 아닌 수가 존재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동료들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요 수, 루트 2라는 이 수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의 뜻에 대하여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쪽 피세요. 자, 교과서 13쪽을 보면 귀여운 그림들이 나옵니다. 먼저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랑 누가 나왔어요? 네, 저요 하면서 저 2는 제곱하면 2는 4 뭐가 된다? 4가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2 통과했죠.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 2죠. 저도요. 마이너스 2도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아니죠. 마이너스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그렇다면 벌써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누구랑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2랑 마이너스 2. 자, 그 외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제곱하여 6이 되는 수를 찾습니다. 제곱하여 6이 되는 수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자, 1. 난 아니죠. 1을 제곱하면 1이 되니까 6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3 제곱하면 6 아닌가요? 3 제곱하면 6 아닌가요? 이런 학생들 분명 아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의 제곱은 6이 아니라 3을 2번 곱한 수. 뭐죠? 3 곱하기 3, 9입니다. 절대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아는 수의 범위에서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곱하여 6이 되는 수는 어떻게 찾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제곱하여 6이 되는 수, 이게 바로 제곱근의 뜻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먼저 읽고 나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뜻에 접근해 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 열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Xcm라고 하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X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무슨 삼각형에서? 네, 직각삼각형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빗변이 누구죠? 이 x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3, 3은 9 더하기 4 곱하기 4, 4, 4, 16 해서 두 개 더하면 얼마? 25. 즉, 이 문제를 푼다는 말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5가 되는 수 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부르니까 2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라고 한다면 일단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5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25가 되니까 5가 한 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뭐가 되더라? 25가 되더라. 조금 좁네요. 그래서 5와 마이너스 5가 어디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되겠죠. 자, 요거처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5와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뭐가 되고 25가 되고, 이 제곱을 반대로 제곱의 반대 개념으로 25의 제곱근은 누구와 누가 된다? 네, 5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의 예에서도 2와 마이너스 2를 뭐 했더니? 제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4가 되었다는 말은 4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다? 2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예들로부터 우리가 제곱근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곱근의 뜻. 자, 어떤 수 A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라고 할 수 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한다. 즉,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뭐라고?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예에서 본 것과 같이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 양수, 음수 두 개가 존재했죠. 마찬가지로 25의 제곱근도 5와 마이너스 5,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존재했죠. 이것처럼 대부분의 양수의 자연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 교과서 밑에 부분에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나요? 이와 같이 다음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일반적으로 다음 줄 끌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며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또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0뿐이므로 0의 제곱근은 0이다. 네, 그래서 x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다음 밑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존재한다고요? 네, 양수, 음수. 4의 제곱근은 2, 마이너스 2. 25의 제곱근은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항상 몇 개씩 양수, 음수 두 개씩 제곱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있고요. 자,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네, 0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수의 범위에서는 제곱을 하게 되면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트 필기 내용은 교과서에 메모해 뒀다가 꼭 노트 정리할 때 요약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 14쪽에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볼게요. 자, 정리된 내용 한번 줄 거 보겠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며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4의 제곱근 2와 마이너스 2. 양수, 음수, 절대값은 둘 다 2죠. 그 다음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 양수, 음수, 절대값은 둘 다 5이죠. 네.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4, 25 자연수들만 생각했는데 그럼 4분의 1의 제곱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있겠죠.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나요? 문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못 풀어주는 문제들이 많은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 풀이를 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혹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수학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면서 선생님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제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풀이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36의 뭘 구하라? 제곱근을 구하라. 36의 제곱근은 오늘 배운 제곱근의 뜻에 의하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찾는 거다.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자, 누구랑 누가 있다고요? 6, 36이죠. 양수가 있으면 뭐도 있다? 마이너스 6을 제곱해도 뭐가 된다? 36이 된다. 그럼 36의 제곱근은 누구랑 누구라는 말이에요? 6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121. 여러분 121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121이 되는 수죠. 121은 어떤 수의 제곱일까요? 네, 우리가 아는 11의 제곱이 121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의 제곱도 얼마가 되겠다? 121이 되겠다. 그래서 121의 제곱근은 11과 마이너스 11. 이렇게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 분수가 나왔네요. 자, 25분의 9의 제곱근. 지금 제곱근의 뜻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5분의 3의 제곱이 25분의 9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도 25분의 9가 되겠죠. 그렇다면 25분의 9의 제곱근은 누구와?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3 두 수가 되겠습니다. 칸이 좀 부족하네. 밑으로 적어볼게요. 소수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생각하면 좋아요. 분수로 만들어서 0.09는 분수로 만들면 네, 100분의 9가 되겠죠. 100분의 9의 제곱근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에요. 10분의 3의 제곱이 100분의 9가 되겠죠. 양수가 있으면 항상 음수의 제곱도 똑같이 100분의 9가 되겠죠. 그렇다면 100분의 9의 제곱근은 10분의 3과 마이너스 10분의 3인데 소수로 나왔으니까 답도 소수로 적어줘 볼까요? 10분의 3은 그렇죠. 0.3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3은 마이너스 0.3 요 두 개가 0.09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색합니다. 자, 책이 조금 복잡해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14쪽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구한 36이나 121이나 25나 0.0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수 6,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11,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수들로 제곱근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2의 제곱근은 즉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를 찾아야 할 때 자, 2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씩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의 제곱근은 분명 양수, 음수 두 개의 제곱근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자연수나 정수나 분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수학 기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봐왔던 루트, 근호를 얘기합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루트 2
그런데 양의 제곱근이 있으면 항상 음의 제곱근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두 개의 제곱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4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에서 2와 정수에서 2와 마이너스 1을 찾을 수 있지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정수나 우리가 아는 분수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호 뭘 이용한다? 루트를 이용한다. 이 기호는 여기 나와 있죠? 근호 루트는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의 첫 글자 R을 변형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으면 된다? 루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또는 근호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책의 줄 한번 그어볼게요. 양수 A의 제곱근은 항상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근호 루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자, A의 제곱근을 항상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 이때 A는 양수일 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낼 수 있다. 얘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3의 제곱근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도 우리가 아는 정수나 분수의 범위에서 3의 제곱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푸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잘 풀어보셨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먼저 7의 제곱근.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7이 되는 수.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근의 뜻을 적는 것은 그 뜻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곱근의 뜻을 꼭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 연습하도록 하세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아는 자연수나 분수 범위에 없다. 그럼 뭘 사용하라? 근호, 루트, 기호를 사용하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를 찾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정수나 분수의 범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근호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제곱근도 제곱해서 3분의 1이 되는 수. 뭐가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2의 제곱근도 루트 1. 0.2의 제곱근도 제곱해서 0.2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25의 제곱근을 한번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25의 제곱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5의 제곱근은 우리가 5와 마이너스 5라고 배웠죠. 그럼 얘를 근호로 나타내도 될까? 될 거야, 안 될까요? 네, 됩니다. 25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로 나타내어도 됩니다. 오케이. 단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루트 25는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 양의 제곱근을 말하잖아요. 양수를 말하잖아요. 즉 2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뭐랑 똑같은 거죠? 5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5는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 음수가 되겠죠. 즉 25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5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 3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자,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3번 다 같이 볼게요.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트 16. 이 루트 16의 뜻을 생각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기가 용이하겠죠. 자, 루트 16의 뜻 한번 적어 볼게요. 16의 뭐라고 할 수 있다? 양의 제곱근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죄송합니다. 양수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되겠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거 4, 4, 16이죠. 그러면 4와 루트 16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루트 81은요. 다시 81의 음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고요.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 뭐가 있겠다? 그쵸? 마이너스 9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81이랑 같은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25 즉 64분의 25의 음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25는 제곱해서 64분의 25가 되는 거 8분의 5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요 놈이 바로 64분의 25의 음의 제곱근이 되겠죠. 마지막 루트 0.49의 경우에는 0.49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소수는 분수로 생각하면 조금 쉽다고 했죠? 그럼 제곱해서 100분의 49가 되는 양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고 49는 7의 제곱이죠. 즉 루트 0.49는 누구와 같다? 10분의 7과 같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곱근 중에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 요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제곱근의 성질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 촬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색하고 어설펐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하루 계속될 때마다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는 이유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시험을 보게 된다면 교과서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말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 것만큼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3학년이라 많이 심란하고 걱정도 많이 될 텐데 힘내시고 여러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성평가와 포트폴리오 과제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